그 다음에 이제 그 조례는 어차피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이제 입법 예고가 되거나 혹은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도 지방 참여 예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예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100여 곳에서 참여 예산 준비되고 참여 예산이 이제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역을 바꿀지 이런 정도를 소개하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났었던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에서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작년 9월인가요? 10월에 그 참여예산과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어요. 그게 이제 A안, B안, C안 세 가지 안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취사 선택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참여예산이 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 가을에 저희도 그 시점에 나름대로는 모범안 비슷하게 저희들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도 하고 혹은 이제 저희 이음 홈페이지에 가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다녔는데 이게 이제 안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회하고 부딪히게 돼요. 의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권한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참여 예산을 형식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재미났던 게 정말 이게 코미디던데 그 상임위에서는 그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게 상임위에서. 근데 상임위원장이 그 선진당 그쪽은 이제 또 이게 선진당이 강한 데 아닙니까? 선진당 의원이었고 그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는 이 양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그때는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거죠. 당론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금 민주당인데 한나라당하고 그 선진당하고 합하면 그게 과반수가 넘는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게 좀 민주당, 한나라당하고 선진당이 반대하기로 결정을 딱 해버리니까 그 위원장이 반대편들인 거죠. 자기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놓고 본회의에서는 반대하는, 부결시키는. 근데 그때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된 일이 그런 현상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권한에 대한 침해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권한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기서 얘기하는 권한 침해라는 것의 속사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 민원 주민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역회의에서 아예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주민 수금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의원들하고 누굽니까? 동장하고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나눠주던 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생색도 내고 했던 돈인데 그걸 지역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자기가 기분 나쁜 거죠. 자기 권한이 정말 뺏긴 거죠. 이게 동장을 이렇게 했던 건데 좀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나쁘다. 기분 나쁘다. 두 번째는 지역회의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고 하니까 동네에 누가 생기겠습니까? 위원들이 생기잖아요. 지역위원들이 생기고 위원장도 만들어지고 또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역에 누가 생기는 겁니까? 그 리더십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이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자치혁명이 강화되고 주민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예산이 민주주의 훈련의 과정이 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의원들의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권한 침해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권한 침해다라고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그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나오고 해서 상당히 참여 예산이 그 조례가 왜곡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야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외국에서도 조례 없이 다 참여 예산 하더라. 그건 집행부가 내 권한을 내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조례 없어도 참여 예산은 잘 작동시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켜내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럼 괜히 너무 조례 잘 만들려고 힘 빼지 말고 조례는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것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그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제도가 그 도입이 됐을 때 가장 이게 이제 획일화되는 것 이유가 그 행안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이게 항상 이런 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꼭 뭘 만드나요? 이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다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획일화되는 거죠.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상상, 참여 예산에 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제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표준조례안을 또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그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또 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그것이 참여 예산을 대단히 상상력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참여 예산이 그런 개방성에 바탕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과 그래서 수렴이 되고 또 그것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방식들이 좀 나와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되는데 많은 부분들의 노력이 경주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지속화하는 거죠. 지속화. 이게 참여 예산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울산이 이제 벌써 시작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계속 진화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참여 예산이 그 발전을 해 나간다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또 고민하고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참여 예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혹은 시민창안제도라든가 다양한 그 시민참여제도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연결돼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올해 봄에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을 때 참여 예산이 의무화됐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법 개정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 즉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것 또한 이번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산을 이제 짤 때 우리가 성과 목표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을 때 들어간 것이 그것도 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몇몇 그 여성가족부에서 몇몇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이제 뭡니까? 성평이라든가 이런 남녀에 갖는 차이를 고려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라는 성인지 예산이 또 2013년부터인가 이게 의무화하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뭐 성과라든가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의 이제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혹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인권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혹은 이제
뭡니까? 그 생명의 문제, 에너지 이런 뭐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이제 예산, 참여 예산과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좀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이런 참여 예산 속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248개죠. 지금 지방자치대가 정말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참여 예산이 좀 진행이 돼서 그 속에서 이제 잘된 것들이 좀 새로운 우리의 고유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저기 오늘 급하게 오셔가지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셨는데 훌륭하게, 특히 시간을 엄선해주셨어요. 말씀 못 드렸는데 오관영 기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